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간담 췌장 질환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내용은 간성 혼수예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간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간의 업무 중 하나인 암모니아를 요소로 대사하는 기능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상승되겠죠. 이렇게 상승되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독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합병증을 나타나게 되는 질환을 간성혼수라고 합니다. 증상을 보시면 경미한 정신착란에서부터 심한 혼수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굉장히 약한 수준부터 심한 경우는 혼수 상태까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 경직, 운동 조절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뇌 자체에 독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뇌가 작용을 안 하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하고 간호할 거냐? 당연히 암모니아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단백식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어서 아미노산이 되고 이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면 나머지 부산물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암모니아입니다. 이 암모니아를 위에서 언급드렸지만 간에서 대사를 해야 돼요. 뭘로? 요소로. 그러면 이 요소가 어디로 나갈까요? 신장으로 배설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쫓아가 보면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더불어서 요소를 배출하는 것이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 상태가 좋지 않아도 단백질을 제한해야 되겠네, 여기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요소가 증가해서 신장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단백질도 제한해서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 구강으로 투여하게 되면 암모니아를 만들어내는 장내세균을 쉽게 이야기하면 죽여요. 이렇게 장내세균을 감소시키면 당연히 암모니아도 줄어들겠지. 그래서 네오마이신을 투여할 수 있고요. 락툴로즈를 구강으로 먹이나 관장으로 해서 시행하나 이 둘 다 장내의 암모니아 배출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출이 많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 몸 체내의 암모니아 수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둘 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두시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모니아 수치를 이 두 가지로 감소시킬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의식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들은 당연히 제한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약품들이 수면제나 진통제겠죠. 그 이유는 간성 혼수 자체가 경미한 상황에서부터 심한 혼수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을 체크함에 있어 이런 약품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은 담석증이에요. 신장에 돌이 생기면 신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담낭에 돌이 생기면 담석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담즙 내 구성성분이 담낭이나 담관 내에서 응결 침착되어 형성된 결절성 구조물이 발생한 것. 이 결절성 구조물이 돌멩이잖아요. 그래서 담석이 되는 겁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어서 중가추세라고 하고요. 그 외에 담석증 하면 이 4F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데 여러분 시험엔 나왔던 적이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보시면 female의 F, 40, 40세 이상에서 F, 그리고 fatty, 살찐 F, fecund라 그래서 다산, 애를 많이 출산한 경우에 이 담석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담석이 있으니까 당연히 엄청난 통증이 있겠죠. 근데 그게 우측 어깨로 방사되는 극심한 통증부터 담낭과 담관이 위치한 우상복부 근처에도 통증이 심할 수 있겠죠. 간, 췌장 근처에 있는 통증은 우측 어깨로 방사된다는 이야기를 이전부터 계속 드렸을 거예요. 관련통 혹은 연관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험 문제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 드리고요. 이 외에 발한이나 오심구토, 황달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심구토, 황달은
담즙이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잘 소화가 안 되면서 발생할 수 있고, 담즙이 폐쇄성에 의해서 혈액 내로 들어가면서 황달이 발생한다고 황달과 관련한 강의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잖아요. 이것이 뭐다? 폐쇄성 황달이다 알려드렸었습니다. 이 외에도 오한 발열, 지용성 비타민 A, D, K의 흡수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담즙이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런 담즙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지용성 영양분들이 잘 흡수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담관이 막혀서 혈액 내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겠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소변색이 짙어지고 황달 증상이 보이고, 대변은 빌리루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회색, 지방이 잘 소화되지 않아서 지방변을 볼 수 있다는 내용, 폐쇄성 황달에서 다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그럼 치료와 간호를 살펴보면, 내과적 치료로는 필요에 따라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 구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토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항생제는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즙성 산통, 담관이 막혀 있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통증을 느껴요. 이런 산통을 촉진시키는 기름진 음식을 피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담즙을 분비하려고 흘러내리면서 이 담석이 또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되고요. 내시경 삽입해서 담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석에 용해제, 담석을 좀 녹일 수 있는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는데, ERCP라고 해서 내시경적 역행성 최담관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영어까지 아시면 좋긴 하지만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공부하실 분들은 엔도스코픽 레트로그레이드 콜란지오 판크레아토 그라피, 이렇게 네이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런 조영술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데, 그림으로 살펴보면 구강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요. 위로 들어와서 분문부를 지나서 유문부를 지나게 되면 여기에 유두부, 개구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관과 이 총담관이 만나서 열리는, 조금 지저분해서 다 지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내시경이 들어와서 이 내시경에서 이렇게 관이 나와요. 여기가 유두부겠죠. 이렇게 관이 들어가서 조영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담석을 끄집어낼 수 있고 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고, 이것이 ERCP입니다. 그리고 또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고 해서 초음파 탐색기로 담석의 위치를 찾아 충격파를 목표 지점에 도달시켜서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을 살펴보시면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쇠석기로 이렇게 충격파를 쏴주는 거예요. 그 부위에 정확하게 초음파로 가이딩해서 쏴주면 그 돌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이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에요. 그리고 외과적 치료로는 경피적 담낭 결석 절개술이라고 해서 보통 PTBD를 통해서 결석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 PTBD가 뭐냐? 한글로 경피 간담즙 배액술이라고 해서, 영어 공부하실 분들은 퍼큐타니우스,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트랜스 헤파틱 빌리어리 드레이니지, 피부를 통해서 접근한 담즙 배액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시험엔 영어로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하실 분들만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피부를 뚫고 이 가이딩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가이드가 들어가서 여기까지 접근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담석을 빼내든지 혹은 필요에 따라서 담즙을 빼내는 시술을 하는 게 PTBD입니다. 그리고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 복강경으로 담석을 제거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담낭 절제술은 복강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복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를 담낭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하나만 알려드리면, 담낭을 절제하게 되면 어떤 영양소가 소화 흡수가 안 될까요? 네, 지방이죠. 지방이 잘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담즙을 농축 저장시켰다가 제대로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성분이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질환 담낭염. 담낭염은 담낭벽에 발생한 염증이고요. 과체중, 비만 환자와 자식생활 위주의 대상에게서 이완율이 높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래서
담석에서 여러분 예방적 차원에서 항생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외에 기생충이나 외상 그리고 선천성 기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해요. 증상을 살펴보면 우상복부 구역의 압통, 당연히 이 담낭이 우상복부 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프겠죠. 이것이 특징이고, 때로는 우측 어깨, 견갑골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함 같은 맥락이에요. 관련통, 연관통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복막 자극의 징후로 오심, 구토, 미열이 발생하기도 함. 간염에서도 알려드린 내용이잖아요. 주변 복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간담관 질환이 있으면 보통 오심, 구토, 미열, 발한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증의 양상은 갑자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30분 내에 최고조로 달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담낭염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이런 부분도 나왔던 적은 없어요. 머피씨 증후 양성이 또 전형적인 증상인데, 머피씨 증후가 뭐냐? 담낭 촉진, 담낭이 어디 있어요? 네, 우측, 늑골아, 간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촉진하면서 심호흡을 유도해요. 그러면 너무 아파서 통증이 심해서 흡기를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머피씨 증후 양성 증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거의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나오고는 거의 나왔던 적 없기 때문에 알려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와 관을 살펴보면, 내과적 치료로 급성 담낭염이 의심되면 우선 금식을 해야 돼요. 보통 담낭염의 처치는 수술적 처치로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식을 유지하세요. 뭐랑 비슷하죠? 맹장염이랑 비슷했죠. 앞전에 알려드린 무조건 수술로 제거하는 게 또 맹장염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보통 금식을 유지합니다.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액으로 보충하고 발견된 세균에 효과 있는 항생제를 투약하면서 지켜보고요. 염증이 심하면 상태가 불안정해서 수술이 어렵기 때문에 앞전에 알려드린 PTBD, 경피적 담낭 배액술로 담즙을 계속 제거하면서 증상을 경감시켜서 지켜보다가 외과적 치료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이 담낭염의 경우에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처치예요. 담낭염은 여러분 시험에 나올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증상 부분이 이전에 알려드린 담석이나 이런 부분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치료는 담낭절제술이 치료 방법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담낭을 제거하게 되면 지방 성분을 잘 소화 흡수시킬 수 없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감당관 췌장질환이 마무리되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